증거. 황기찬 회장을 무너뜨릴 증거는 바로 내 손에 처음 붙어 있었지. 고유한 집안의 정호성의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이제 막 YL그룹의 새로운 투자사 대표라는 어마어마한 직함을 단 정윤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맞은편 자신의 동생인 DH홀딩스의 대표 정호성은 지독히도 평온한 얼굴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 끝난 이사회의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호성, 이 남자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정윤희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솜털이 곤두서는 공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괜찮겠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정윤희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지만 정호성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누나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황기찬이라는 썩은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특등석의 말이야. 이제 곧 새로운 기둥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YL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될지 궁금하지 않아? 정호성의 입가에 어린 옅은 미소는 승리자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자의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통쾌한 복수극의 시작은 불과 며칠 전 그 평범했던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YL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징후도 없는 폭락이었습니다. 시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패닉에 휩싸였고 초 단위로 수백억의 돈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윤비서 어디 있어? 윤비서 당장 안 나와. 회장실 문을 거칠게 닫고 들어오는 황기찬. YL그룹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을 윤비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집어 던지듯 들고 인터폰 버튼을 눌러댔지만 기계적인 연결 신호음만이 황기찬의 신경을 날카롭게 후벼 팔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흉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윤비서, 이 배신자 자식이 정호성, 김도윤이랑 한패였단 말이야?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핏줄이 붉어진 손등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황기찬의 머릿속은 복잡한 회로가 타들어가듯 아찔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DH홀딩스와의 계약 파기, 그리고 새로운 투자사를 끌어들이는 계획까지. 윤비서가 모든 것을 처리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고 그와 동시에 윤비서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리며 강밀한 상무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냉기로 가득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야말로 들끓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증거임을 황기찬은 알 수 없었습니다. 황 회장님, 이제 어쩔 겁니까? 강미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DH홀딩스와의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새 투자사라는 곳은 정체도 불분명합니다. 언론은 벌써부터 YL그룹의 경영 위기를 떠들어대고 있고 개미 투자자들은 아우성입니다. 이 모든 사태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황기찬은 강미란의 서늘한 시선을 마주하며 억지로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패닉과 분노가 뒤섞여 폭발하기 직전이었지만 강자로서의 체면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강미란 상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황기찬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고작 이 정도 위기로 무너질 YL그룹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기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회장님.
당신의 독단과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라고요. 주주들이 당신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전에 똑바로 책임지십시오. 강미란의 격앙된 목소리가 회장실 벽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비서의 배신, 그리고 때맞춰 나타나 자신을 압박하는 강미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목소리를 낮추며 강미란에게 한 걸음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날카로운 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강미란 상무. 혹시 당신이 정호성 대표와 손을 잡고 이 판을 짠 거 아닙니까? 강미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YL그룹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강자였습니다. 찰나의 동요를 감춘 채 그녀는 오히려 황기찬을 더욱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회장님? 위기 상황의 내부 총질이라니 실망스럽군요. 실망? 내가 더 실망스럽습니다, 강 상무. 새 투자사 대표가 정윤이라는 여자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 여자가 누구인지 조사나 해봤냐고요. DH홀딩스 정호성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인물이라는 걸 알고도 모른 척 이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긴 거 아니냔 말입니다. 황기찬의 고함에 강미란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윤희의 배경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황기찬의 독주를 막기 위해 새로운 자본 수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황기찬의 눈에는 이미 강미란이 내부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내가 내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 YL그룹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강미란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그런 그녀를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당할 땐 몰라도 강미란 상무가 개입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건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니야. 이건 고의적인 배신이지. 순간 강미란의 눈동자에 억울함을 넘어선 처절한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회장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차게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황기찬,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 때문이라고. 나를 모함하려거든 증거부터 가져와.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강미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만간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당신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강미란은 벼락같이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황기찬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강미란에 대한 배신감과 정호성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불안감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YL그룹은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판을 뒤집을 패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YL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황기찬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등을 돌린 이사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정호성과 김도윤, 그리고 새 투자사의 대표로 당당히 참석한 정윤희까지 모든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기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지금 주가 폭락의 원인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든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기찬은 잠시 말을 끊고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철을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 누가 YL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사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의 황기찬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미란과 정호성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강미란 상무와 DH홀딩스의 정호성 대표. 이 두 사람이 과거 어떤 관계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황기찬은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노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기찬은 그 정적을 즐기듯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황기찬의 마지막 말에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악과 혼란이 회의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회사 디자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규철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강승우 대리입니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강승우 대리가 강미란 상무와 정호성 대표의 아들이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순간 새 투자사 대표로 참석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정윤희의 눈동자도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황기찬은 이사들의 반응에 만족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의 주가 폭락, 모두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강미란은 자신의 아들인 강승우를 차기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정호성과 손을 잡은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새 투자사의 자본이 적은 지분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일부러 위기를 조장한 것이고 정윤의 대표를 꼭두각시로 내세운 것 또한 모두 계산된 수순이었단 말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의 고함과 탄식이 뒤섞여 웅성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설마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회사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여태껏 속아왔단 말인가? 모든 시선이 강미란에게로 향했습니다. 정호성은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강미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왔습니다. 한 이사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강상무, 아니면 아니라고 어서 대답을 하십시오. 이건 회사의 신뢰와 명운이 걸린 사안입니다. 사실입니까? 강미란은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휘청이는 걸음으로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쾅 하고 회의장 문이 세차게 닫히자 안에는 묘한 공허함과 함께 황기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암묵적인 인정만이 남았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황기찬은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정호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 하나 없는 냉정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시군요, 황 회장님. YL그룹의 중요한 이사회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막장 소설을 읽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호성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황기찬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설? 당신과 강미란의 관계, 그리고 강승우가 누구의 아들인지 증명할 유전자 검사 결과서까지 내 손에 있는데도 그렇게 발뺌을 하실 겁니까? 정호성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황기찬을 동정하는 듯한 빛마저 띠고 있었습니다. 증거라, 그 증거라는 게 결국 사라진 윤비서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니던가요? 그런데 황 회장님, 윤비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중요한 이사회 자리에 당신의 충신이라는 자가 사라진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정우성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의 눈빛이 황기찬과 정우성 사이를 오가며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우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황기찬이 가져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치밀하고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이사님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우성은 서류철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 수년에 걸친 송금 기록, 그리고 황기찬 회장님의 서명이 선명히 찍힌 각종 이면 계약서들입니다. 회사 돈 수백억 원이 왜 유령 회사를 거쳐 회장님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 직접 설명해 보시지요. 황기찬 회장님. 회의장이 이번에는 경악을 넘어선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정우성이 꺼내든 자료에는 명백히 황기찬의 이름과 법인 도장이 찍혀 있었고 자금의 흐름이 의심의 여지 없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명백한 회사 자금 횡령 증거잖아. 설마 회장님이 직접. 이사들의 목소리가 낮은 탄식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황기찬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습니다. 저건 조작된 거야. 정우성, 저놈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함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사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우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회사의 주가 폭락과 신뢰 하락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채우고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바로 황기찬 회장님께 있습니다. 더 이상 YL그룹의 미래를 이런 분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황기찬 회장의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망설임도 없이 이사들의 손이 하나, 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과반을 훌쩍 넘어 거의 모든 이사들의 손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이로써 황기찬 회장 해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의 선언이 회의장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황기찬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휘청이며 단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배신자들. 나한테 받아먹은 돈이 얼만데 감히 나를. 황기찬의 마지막 외침은 공허하게 퍼져나갔고 이사들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될 정우성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의장의 해임 선포는 황기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이사들의 웅성거림도 정우성의 냉소적인 시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이명 속에서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왕국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 자리는 회장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보안 요원들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에 황기찬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그의 어깨를 잡는 손길에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저항했습니다. 이거나 내 몸에 손대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내 놈들 따위가. 내가 YL그룹의 황기찬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회의실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이사들은 외면했고 정우성은 마치 흥미로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팔짱을 낀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황기찬은 양팔이 붙들린 채 자신이 평생을 바친 YL그룹의 심장부에서 죄인처럼 끌려나가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은 경악과 동정 혹은 고소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들은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황기찬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결국 YL그룹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투쟁은 정우성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